권리 분석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서를 여러분들이 등하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무실에도 호수가 뭐 301호, 302호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301호가 경매가 나왔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301호와 302호의 그 호수를 약간 바꿔놨다면은 여러분들은 301호를 사야 되는데 302호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감정평가사 도면이 공신이 있는 도면이기 때문에 지청 1호, 지청 2호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지청 2호는 지하 주차장 옆에 있는 게 지청 2호입니다. 그런데 지청 2호가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호수를 지청 2호와 지청 1호를 만약에 바꿔놨다면은 여러분들이 임장하러 가가지고 지청 1호를 지청 2호로 착각해가지고 평수가 늘어다, 좋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고 보면은 지청 2호는 왼쪽에 있는 지하 주차장 쪽에 있는 조그만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 갔을 때 호수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감정평가사에 보시면은 이렇게 발코니를 보시고 발코니의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보시는 것이 권리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권리 분석은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권리 분석도 있지만 현장을 보는 또 권리 분석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분들은 입찰을 하고 나서 자기가 지청 2호, 다시 말해서 101호, 102호를 샀는데 바뀌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감정평가서를 보고 사셔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사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제 책에도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공유자는 일회에 한해야 된다는 말은 법 규정에 없거든요. 없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자 세 사람이 자기가 공유를 신고한답니다. 신고하면은 우리는 게시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다 공유자 웃음에서 신고가 있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유자가 사니까 굳이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공유자 신고하신 분 나오십시오 하면은 안 나와요. 입찰 봉투가 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20% 유찰이 되지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을 다음부터는 1회만 한다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제외시키는데 그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날 진행하는 사건에 물건 명세서에 공유자 1회 하남이라는 말만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공유자 1회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즉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은 제가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공유자 웃으면서 1회 하남이라고 돼 있지요. 네. 물건 명세서에. 그죠? 저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은 1회 하나밖에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유자는 1회밖에 할 수가 없다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 매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렇게 물건 명세서에 이런 말이 없다면은 그분은 1회, 2회, 3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물건 명세서에 이런 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회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유자가 3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2사람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면은 공유자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근데 물건 명세가 돼 있으면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경매법정 갔을 때 PC로 우리가 그 권리 분석하는 경우에 현황조사, 감정평가서, 물건 명세서를 보는데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허의 결정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정규 강의 시간에 하는 실전 교재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다 있습니다. 한 136개 페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허 결정의 모든 것. 불허는 우리가 입찰을 하고 나면은 제가 1등이 됐습니다. 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노력했죠. 뭐 임장도 다니고 뭐 휴가 내가지고 이쪽 저쪽 다 찾아봤는데 그러고서 힘들게 1등이 됐는데 일주일 뒤에 불허가 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불허가 됐다는 겁니다. 또 그 반면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1등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입찰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나 혼자밖에 안 들어왔네. 내가 안 적었으면 유찰될 걸. 내가 좀 많이 적었다. 이럴 때는 만약에 이 사건이 불허가 되면은 정말 기분 좋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불허는 여러분들이 입찰하고 난 후에 입찰을 시작하고 나서
누가 1등이 정해진 후에 변동사항이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권리 변동을 생겼는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갚았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았으면은 이 사건 취하됩니다. 취소가 된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신청 채권자 돈을 갚아비면은 이 경매가 진행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허가 납니다. 불허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개인 회생 그렇게 신청이 들으면은 이것도 불허가 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경매 기록상 경매를 입찰하기 전에는 발견되지 못했다가 나중에 입찰되고 난 후에 자세히 보니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매 개시 결정 송달이 부적합하게 송달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라는 것이 그 집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인데 진행된다는 것을 우편물로 전달하는데 받았어요. 그 집에 있는 가족에 있는 동고 가족이 받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적합한 송달이 아니더라. 예를 들자면은 우리 채무자가 남자인데 그 채무자 아버지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동고 가족이 때문에 관계없지요. 문제는 그 아버지가 그 집에 송달 장소 주소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딱 송달 장소라면은 몇 동 몇 호 그게 아버지가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송달 받을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 되고 우리가 8월 25일 날 경매가 진행된다. 매각이 진행된다. 그런데 매각 결정 기일을 송달을 경매계장님이 우체국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인들이 건재단 건자라든지 임차인, 채권자, 채무자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매각 결정 기일을 송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도 또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물권 명세서를 잘 보시면 됩니다. 물권 명세서에 어떻게 보면은 보증금 이할 누락, 유치권 신고서 누락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정평가서 도면도 잘못됐다면은 실제 도면 보고 내가 들어갔는데 실제 가보니까 방이 3개인데 2개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불허를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허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니까 매각기일 통지서가 결렬됐네요. 그리고 물권 명세서 미기자 됐네요. 뭔가요? 유치권 신고서가 빠뜨려졌네요. 이런 경우에는 다 불허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한테 꼭 이것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현장 보관 요령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도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명도는 상가든 정상적인 영업했던 사람들은 다 이사가고 없어요. 그런데 물건을 놔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엿먹어라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장사를 하지 않고 놔주고 조금 버릴 물건을 보이는 물건은 굳이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창고라든지 이런 데 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현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명도 집행 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둔 채로 하는 방식인데요. 이사를 간 경우, 장기 폐문, 형반불명 이럴 때는 현장에 보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수식을 하는 경우는 아니 된다 했지요. 정상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일 당장 학교 가는 교복도 있는데 어떻게 현장 보관합니까? 그때는 창고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사 가고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들이 일부 물건을 놓아주고 가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쓰레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물건이니까 현장에 보관해가지고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창고비도 안 들어가고 운송비도 안 들어가고 노무자도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이런 경우인데요. 자, 어떤 경우냐? 채무자가 이사를 갔다든지 장기 폐문했던 경우고 이 집이 부동산의 채권자 집에 내 혼자만 이 집에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외에는 누구도 출입 가능성이 없다. 즉 오픈 상가형은 안 된다는 거지요. 딱 문을 잠그는데 그리고 보관물이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즉 천장에 비가 샌다든지 이렇게 창문이 다 부서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가 이 물건을 없어지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보안각서를 쓰고 모퉁이의 한쪽 그 집 모퉁이에다가 물건을 놔준 상태에서 명도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정하고 경매할 때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감정과 경매할 동안 약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때 우리는 수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인테리 작업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비용이 들지 않는 현장 보관하는 요령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정말 안 나간다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천장 에어컨이라든지 대형 실외기 그리고 식당에 있는 화덕, 중국집 식당의 화덕이 아주
큰 겁니다. 그리고 뭐 간판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장에 보관해가지고 명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장하는 보관 요령을 잘 알았다가 혹시나 저는 이런 물건은 창고로 갈 필요도 없으니까 현장에 보관하겠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